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 BTN 증문즉설 진행을 맡게 된 오로입니다.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개송을 한번 한 소절씩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 변화하니 모든 존재 변화하니 어디에도 실체 없네. 어디에도 실체 없네. 애착하면 고통이요. 애착하면 고통이요. 사라지면 기쁨일세. 사라지면 기쁨일세. 행복하세요. 예, 오늘 아주 열렬하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TN에서 생방송으로 이런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주 그 생동감 있게 한번 야심차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생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도 이제 질문을 받고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자를 지금 보내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읽어서 또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입구에서 여기 이제 스튜디오로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지금 그 맞은편 산에 꽃이 아주 만발을 했어요. 예. 저 남쪽 지방은 뭐 이미 꽃이 많이 져가지만은 이쪽은 지금이 가장 절정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벚꽃, 또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을 했는데 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꽃은 꽃이 아름다운 것은 떨어지기 때문이요.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꽃들이 1년 내내 사시사철 똑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달려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쁘다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처럼. 저희 아마 일주일만 지나서 다음 주가 되더라도 벌써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때 딱 피니까 우리가 그 꽃을 보고 더 즐기려고 하고 만약에 사시사철 펴 있으면 그게 생화가 아니라 조화겠죠. 조화는 사시사철 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꽃이 아름다운 것은 떨어지기 때문이고 또 우리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법칙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면 그 어디에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고정부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고 방송이 이제 스트레스로 많이 나갔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스트레스가 꽃을 피운다. 이거 아주 이게 무슨 소린가? 아마 예고편에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꽃을 피우지? 제가 이 실내 제가 머무는 방에 화초를 이제 키워요. 전에 난도 키웠었고 요새도 뭐 이름 모를 화초를 키우는데 며칠 전에 이 화초가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야 역시 나는 꽃을 피우는데 소질이 있구나. 내가 화훼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꽃을 잘 피울까? 그렇다고 내가 그 화초에 대해서 유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주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바쁜 사람이라서 쌍계사도 갔다가 뭐 서울에 또 경전교실 강의도 하고 또 이천에 행불선언에서 수행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살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꽃을 잘 피워요, 제 방에 있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야, 이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꽃을 잘 피울까 했더니 나중에 이 화훼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난초나 이런 실내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꽃을 잘 피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잘만 해주면 뭐 물이고 영양분이고 벼시고 아주 흡족하게 해주면 꽃을 피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면은 이놈은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물도 막 이틀에 한 번 줬다가 뭐 보름에 한 번 줬다가 줬다 말았다 하고 막 추웠다가 더웠다 막 이렇게 시켜버리니까 이 식물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저 주인만 믿고 있다가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달에 죽을지 다음 달에 죽을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기 전에 뭘 남겨요? 후손을 퍼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꽃을 피운답니다. 예.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비결은 모든 것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만사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뭐 먹고 살만하고 뭐 어려운 일 없고 이러면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죠. 예.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 반성을 하고 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잘 안 옵니다. 이런 자리에. 놀러 다니기 바빠요, 지금. 꽃 구경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지 뭐하러 절에 나가서 앉아 있어? 왜냐?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 전생뿐 아니라 금생에도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까? 이런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일단은 우리가 수용하는 마음으로 스트레스 너 이 녀석 또 왔구나.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뭐 근심, 걱정 또는 뭐 요새는 우울증도 많다 그래요. 또 이제 특히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 관계, 애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거. 또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 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이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옛날에는 뭐 미국에서 무슨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야, 뭐 테러가 일어나서 몇십 명이 죽었대더라. 어디서 뭐 폭탄이 터졌대더라. 이런 것도 사실은 간접적인 스트레스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이 스트레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그거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면은 그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그 위압적인 존재가 되고 다루는 방법만 잘 알게 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꽃을 피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로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해보세요. 첫째. 정체를 파악하라. 이러면 이제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정체를 알아야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손님이다.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손님입니다. 스트레스는 손님이에요. 그래서 손님은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견불객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손님은 보내고 먼지는 떨어버린다. 이것처럼 스트레스가 오면 얼른 손님 오셨군요. 손님이 오면 일단 인사를 해야죠. 인사 안 하고 있으면은 이 손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행패를 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극진히 대접해주면 또 눌러 앉아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할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인사를 드리고 스트레스 고객님 오셨군요. 오늘도 오셨군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얼른 보내는 게 상수입니다. 얼른 제가 하던 일이 있어서
그만 이제 가보시죠. 얼른 보내는 게 최상인데, 근데 이제 어떤 스트레스는 빨리 가지만 어떤 스트레스는 또 빨리 안 가고 눌러붙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것을 지켜보아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스트레스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업이 된다. 바라보면 사라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님들이 참선을 많이 하죠. 참선의 그 지침을 가르쳐준 좌선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염기즉각하라 각지즉실하리라.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면 곧 사라지리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든 잡념이든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얼른 일어났구나. 오셨구나. 오늘도 오셨군요. 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리면은 바로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볼까요? 둘째. 이름 붙여라. 장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나의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닉네임을 붙여줍니다. 거기다. 다시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 이제 몸이 피곤하거나 이러면 짜증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짜증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얼른 워로가 짜증이 올라오려고 그러는구나. 워로의 짜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제가. 그러면 원래 워로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죠. 물론 뭐 제가 출가할 때 은사 스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이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닉네임, 일시적인 이름이라. 그래서 이 닉네임을 활용을 해가지고 화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얼른 워로가 화가 올라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스트레스가 워로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내 스트레스가 아니고. 나는 그 워로의 스트레스를 지켜보게 돼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워로가 지금 화를 내려고 그래. 화는 워로한테 맡겨놓고 나는 그 워로가 화내려고 그러는 걸 지켜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강 건너 불 구경한다. 그런데 강 건너에서 불 구경하면 재밌죠? 근데 강 건너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불 타면 어떻게 재밌어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뜨거워요. 무섭고 언제 옮겨 붙을지 몰라요. 강 건너 불 구경을 하면은 무섭지가 않고 관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내가 강 건너에서 불 구경하듯이 관조하게 되면은 이게 훨씬 스트레스가 경감돼요. 점점. 무슨 스트레스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노병사. 우리가 수많은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피할 수 없는 게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을 때 아이고 이제 내가 늙는구나 이러면 서러워져요. 괜히 남이 말하는 것도 더 기분 나쁘게 들려. 그러나 내가 늙는구나 그러지 않고 누가 늙는다? 워로가 늙는구나. 하면 늙는 건 워로지 내가 아니야. 그다음에 병 들어서 아파도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워로가 아프구나. 그다음에 죽을 때도 누가 죽어요? 워로가 죽는구나. 나는 화장되는 워로의 몸뚱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스트레스 퇴치법이다. 퇴치 정도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공부의 자량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마치 장기나 바둑 둘 때 고수들이 바둑 두는데 하수가 옆에서 훈수 두죠? 그게 왜 그래요? 한 걸음 떠나서 보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수가 한 걸음 떠나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니까 잘 보입니다. 그것처럼 스트레스도 그렇게 자기가 분리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연습이 되면은 나중에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그래서 불교에서 개정해 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판단, 상황 판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민을 이제 상담하시겠지만은 사실 고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시처인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답이 다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처한 시기와 장소와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뭐이 사람과 이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A라는 답을 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B라는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서? 시간과 장소와 상대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고민이라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관찰력만 키우면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이제 관찰력을 못 키우고 그 안에서 같이 헤매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해드리고 싶은 답은 가장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스스로 관찰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제 앞으로 답이 궁색할 때는 항상 이 답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뭐 자신 있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답변이 막힌다 그러면 스스로 관찰해 보십시오. 왜냐? 본인의 상황 속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해준다 그래도 그것은 피상적이고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세부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 아시네. 자신의 세부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저한테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 분위기라든가 지금까지 성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질문의 답변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줄 뿐이다. 그래서 제가 고민 해결사가 아니고 고민 해결 도우미로 그 저는 단지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마음 편안하게 또 우리가 이렇게 고민이라는 것은 꼭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또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죠. 그런 또 효과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질의응답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게 지금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활기 있고 더 스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문자 넣어주시면은 또 작가분이 또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해줘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 제 얘기는 마치고 한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그런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디 한번 먼저 질문하실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본명은 덕생입니다. 먼저 월호스님과 함께하는 불교TV 증문즉설 첫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덕생은 그동안 삶은 확실하고 죽음은 불확실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호스님의 신간 베스트셀러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미래가 불확실한 현 시점에서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을 하려면은 어떻게 삶의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월호스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생방이니까 좀 긴장이 되죠? 질문하시는데 아주 교과서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오히려 좀 실수도 하고 이래야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막 웃고 이러지 너무 안녕하세요 이러는 것보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보자면은 정말 그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정말 웰다잉
웰빙. 웰다잉을 위해서는 또 웰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게 맞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좋은 질문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삶이 확실하고 죽음이 불확실한 걸로.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이 확실하다. 오히려 우리가 다 죽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몇십 년 후에 죽을지 분명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확실한 거고 사는 게 오히려 불확실해요. 언제까지 살지 몰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첫째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복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닦아야 돼요. 첫째는 복을 닦아야 되고 둘째는 도를 닦아야 됩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이 두 가지입니다. 복과 도. 행복지수라는 게 있죠, 요새.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지표는 뭐 10위에서 20위 사이예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지수는 작년에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7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뒤에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보다 훨씬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행복지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는데 분자는 바로 우리 소유예요, 소유. 소유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껴요. 또 분모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망은 줄어들수록 행복지수가 커지는 거예요. 거꾸로죠. 분자는 커질수록 행복지수가 커지고 분모는 줄어들수록 행복지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소유를 늘리거나 둘째는 욕망을 줄이거나. 이겁니다. 소유를 늘리는 방법이 뭐냐? 복을 닦는 거예요. 복을 닦는 게 소유를 늘리는 방법이고 욕망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도를 닦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닦는 비결 중에 뭐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자세한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복을 닦는 비결은 보시복덕입니다. 베풀면은 반드시 들어온다. 그게 바로 복을 닦는 첫 번째 비결이고 도를 닦는 비결은 뭐냐? 관찰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을 닦는 겁니다. 불교에서 닦는다는 것은 관찰하는 거를 얘기해요. 마음을 어떻게 닦겠어요? 수세미로 닦아요? 가슴을 문지르면 마음이 닦아지나? 이게 아니죠? 그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관찰하는 거예요. 일어남 사라짐을 분노심이 일어나면 분노심이 일어났다고 관찰하고 아까처럼 닉네임을 붙여주고 이게 바로 마음을 닦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웰다잉 또는 웰빙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관찰이 정말 관찰력이 점점 증장해서 뛰어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가는 자기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거야말로 최상의 웰다잉이죠. 몸뚱이가 타더라도 그것은 워로 몸뚱이가 타는 거지 내가 타는 게 아니에요. 워로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닉네임은 실체가 없는 거에 몸뚱이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역시. 그렇게 강 건너 화장 구경하듯이 남의 화장 구경하듯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키우는 게 첫째고 그런 마음 공부를 하는 도중에도 또 복을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보시를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잘하면 죽어서 천상세계로 가게 됩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되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웰다잉의 근본적인 게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 또 있으면. 예. 관음아입니다. 불자로서 지금 마음 공부와 경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어떨 땐 힘들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알고 또 목표도 확실하다면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음 공부, 경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또 그 공부를 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공부하는 이제 이유와 목적, 공부의 당위성이 서야 열심히 하게 되겠죠.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다음에 저런 훌륭한 멘토처럼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 저런 멘토처럼 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얘기 안 해줘도 열심히 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것도 경전 공부라는 것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 하면은 뭐에 좋은지, 약을 먹으려면은 약효를 알아야 이걸 먹게 되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하실 때, 자,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모두 전도의 길을 떠나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이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지, 무슨 뭐 그 공부해서 고시 공부에 뭐 시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경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왜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시적인 행복은 소유를 늘림으로써 얻을 수가 있어요. 뭐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긴다든가, 뭐 출세를 한다든가, 뭐 좋은 일이 경사가 생긴다든가, 이게 일시적인 행복은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행복은 그런 소유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 지수가 무한대가 되려면 분모가 제로가 돼야 돼요. 분모가. 분자가 아무리 커져도 분모가 있는 한 행복 지수가 무한대가 될 수 없어요. 분모가 제로가 되려면은 욕망이 제로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목표입니다. 욕망을 줄여나가서 나중에는 무아법에 통달해지면 욕망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 지수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뭐 분자가 크건 작건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커도 그만 작아도 그만 분모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이 행복 지수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우리가 보통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존재는 변화한단 말이에요. 꽃이 계속 안 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애착을 해도 꽃은 떨어지고, 아무리 내가 미워해도 잡초는 자라난다. 그렇죠? 이게 특히 이거 밭 가는 분들 잡초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무리 미워해도 잡초는 자라나고 아무리 애석해도 꽃은 떨어진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안 생기기를 바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지만, 이 세상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오르락 내리락. 좋은 것도 한때요, 나쁜 것도 한때다. 좋은 때는 공덕 짓고 나쁜 때는 공부 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것도 한때요. 좋은 것도 한때요. 나쁜 것도 한때다. 나쁜 것도 한때다. 좋은 때는 공덕 짓고 좋은 때는 공덕 짓고 나쁜 때는 공부 짓자. 나쁜 때는 공부 짓자. 이게 바로 이 재행무상의 이치를 살려나가는 방법이에요. 잘 나갈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저도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제가 뭐만 한다 그러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뭐 벌떼같이 모이는 거,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야. 왜? 사고 날까 봐. 근데 요새는 뭐 수십 명. 그러니까 저도 야, 정말 모든 게 한때구나. 모든 게 한때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뭐든지 해도 잘 됩니다. 뭐 실수를 해도 뭐 별 사고도 안 생겨. 근데 이게 사람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또 괜히 뭐 없는 말 구설수까지 나오고, 있는 말 없는 말 나오고,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정말 모든 게 한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되기만 바라고 이럴 게 아니고, 잘 될 때는 공덕을 많이 져야 되겠구나. 그 잘 되는 힘으로 많은 보시 내지는 법보시, 제보시 이렇게 해서 공덕을 짓고, 또 안 될 때는 지금이야말로 공부의 찬스구나. 내가 왜 안 될까? 내가 마음을 후덕하게 못 썼구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공부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죠. 잘 나갈 때는 공부할 시간 없어요. 놀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복을 누리느라고 바빠서 사람이 좀 안 돼야 아, 내가 왜 안 될까 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문자, 지금 뭐 문자 들어오고 있나요? 예. 문자 내용 지금 네, 질문이 지금 뭐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좀 덜 됐으면은 예, 됐습니까?
예. 예, 문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3976님께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쌓이면 전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분은 아주 정리를 잘하시는 분 같아요. 네. 상대방도 상처를 입고 나중에는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를 끊고 싶을 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파주에서 묘법심 합장.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인간관계가 사실 제일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이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언해서 이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서운함이 쌓일 때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서운함이 쌓이면은 일단 그 서운함을 서운함에다가 닉네임을 붙여야 돼요. 여기 이제 묘법심 불자님이시니까 묘법심이 지금 누구 때문에 서운해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제 내가 서운한 게 아니라 묘법심이 서운한 거예요.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차분해지겠죠? 내 마음이 차분해진 상태에서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죠. 근데 만약에 무조건 그냥 내 마음이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운함을 간직한 채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말이 예쁘게 나가겠어요? 얄밉게 나가겠어요? 그러면 정리가 잘 되겠어요? 나쁘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먼저 누구에게서 해결이 돼야 된다? 나 자신에게서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그 서운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나서 평온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면은 상대방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평온한 마음으로 나랑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서운한 감정을 딱 간직하고 이걸 억지로 참거나 내리누르고 서운해, 기분 나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이 그걸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느껴요. 그럼 상대방도 방어막을 쫙 칩니다. 대화하기 전에. 너 나한테 서운해하고 있지? 나도 너한테 감정이 있어. 내가 너한테 괜히 서운하게 대한 줄 알아? 그 전에 나도 악감정이 있거든. 미리 방어막을 쳐요. 그럼 나도 이거 서운한 감정의 막을 치고. 그리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하고 뭐 의사분들은 대화를 권장해요. 무슨 인간관계 풀이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권장하는데 저는 대화를 권장하기 전에 대화에 앞서서 중요한 선결 과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의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 내 마음 속에서 일단 지금 묘법심이 저 친구 때문에 서운해하고 있구나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 놓고 내 마음이 평온을 찾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 친구와 대화할 때도 내가 평온한 마음으로 대화하니까 상대방도 이놈이 서운해할 줄 알았더니 편안하게 대하네. 그럼 나도 한번 방어막을 펴고 편안하게 얘기해보자 하고 대화했으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문자 질문 또 한번 해볼까요? 4489님, 스님, 제 아들이 도박 게임에 손을 대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게임을 한답니다. 대출을 내서 빚이 져서 신용 불량자를 만들었습니다. 야, 요건 좀 심각하네요. 예, 이게 요새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죠. 도박 게임을 해가지고, 근데 이 도박도 역시 사람의 어떤 자기 마음에 불안하거나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는 현재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중독이 되는데 이런 모든 중독 증세는 사실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단은 본인이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중독, 뭐 도박이든 술이든 마약이든 이런 중독돼 있는 사람을 옆에서 계속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중독된 사람은 그냥 본인이 막 처절함을 느낄 정도로 딱 냉정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불쌍하다고 계속 옆에서 대주면은
함께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야 돼요. 아들의 빚을 내가 또 다 갚아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늪에 나도 같이 말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원래 이 아들이 어땠던 사람인지,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지, 뭐 아니면 원래는 아주 괜찮은 젊은인데 조금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첫째 이 아들이 중독에서 나오려면은 아들이 먼저 이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자각을 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서 지켜봐 주는 사람도 이 아들이 빨리 자각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첫째지 무조건 뭐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하여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자각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볼까요? 9301님. 스님 층간소음에 예민해집니다.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할까요? 예, 요새 이 층간소음 뭐 뉴스에도 막 나오대요. 심지어는 뭐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시비 붙어서 뭐 정말 싸움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사람이 사소한 거 가지고 사실은 서로 막 싸우게 되죠. 사를 뭐 죽이고 살릴 그런 일은 아닌데 요새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공동 주택 생활을 많이 하니까 자연히 이제 층간 소음에 예민해지게 되죠. 이것도 역시 자기 스스로 이제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층간 소음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요새는 뭐 그 와서 측정도 해주죠. 뭐 몇 데시벨 이상이면은 이거는 뭐 이제 고소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이제 참을 수 있으면 참아보고 이건 좀 과하다 싶으면 역시 또 과학적인 측정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상대방에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감정을 일단 먼저 누그러뜨리고 워로가 층간소음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구나. 여기 보면 이제 9301님이거든요. 9301이 층간소음 때문에 성질 났구나. 관찰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9301의 성질로 관찰해 줄 때 내 마음이 누그러지겠죠. 내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상대방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히 대화를 나눠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최고죠. 근데 이제 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상대방이 아주 뭐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남의 말을 순순히 듣는 사람 같으면 순순히 해결될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의외로 싸놨거나 뭐 또 일방적인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 그런 경우엔 또 그런 경우에 맞게 자기가 또 이제 일단은 자기가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결국은요 모든 싸움은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남들과 심지어는 격투기 같은 거 하잖아요. 격투기야말로 링 위에서 둘이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격투기 고수들한테 물어보면요 이거는 나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링 위에 올라서기 전에 내가 이길지 안 이길지를 안답니다. 자기가. 왜? 자기가 얼마나 컨트롤 조절을 했고 자기 컨디션을 자기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이걸 이미 링 위에 오르기 전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도 역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기고 그다음에 남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겨나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시간 아주 뭐 말하자면 참 낯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호응을 해주시고 아주 즐겁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워로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불교TV 다음 주에도 3층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